천만 베이비붐 세대, 왜 은퇴 후 점점 가난해지나? 서론 평생 일했는데 왜 가난해질까? 1960년대 출생 세대, 즉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한복판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라는 유행가 가사가 나오던 시절에도 사실은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집 장만을 위해, 자식 교육을 위해 평생 달려왔죠.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은퇴한 본인들의 삶은 기대와 달리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 소득의 50% 이하은 38.9%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경제적, 의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경제적 관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든든한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충당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평균 필요액은 월 243만 원,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족분은 결국 개인 저축이나 퇴직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례 1 김모 씨 62세. 김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근무 후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지만 생활비와 손주 양육 지원까지 하다 보니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연금은 마치 가랑비 같은 느낌이에요. 비는 내리는데 땅이 촉촉해지지 않는 거죠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소득 대체율 은퇴 후 소득, 은퇴 전 소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 대체율은 약 22%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5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셈이죠. 따라서 단순히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의학적 관점 건강 악화가 곧 경제적 리스크.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는 대신 신체적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도 35%를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라 교통비, 간병비, 약값까지 포함하면 노후 생활의 최대 지출 항목이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36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사례 2 박모 씨 66세. 박 씨는 은퇴 후 귀촌에 작은 밭을 일구며 건강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겹치면서 매달 약값과 진료비만 2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입원까지 겹치자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빠져나간다고 토로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3040% 낮출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면 사실상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학적 관점 사회적 고립과 소비 패턴. 은퇴 후 직장을 떠나면 하루의 구조와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고립감이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25%에 달하며 이들은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1.5배 높습니다. 사례 325 씨 65세.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니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불필요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안 만나니 돈을 쓰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외로움 때문에 돈을 더 쓰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설명됩니다. 외로움은 뇌의 보상회로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는 쇼핑이나 도박 같은 소비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 단절은 곧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이죠. 4.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재무적 준비. 최소한 은퇴 전 소득의 70% 이상을 목표로 한 소득 대체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ETF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WHO는 노년기 건강 3대 축을 운동영양정기검진으로 제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25%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우울증 발생률은 40% 낮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 2021.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후 경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천만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은퇴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는 노후 대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큰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 부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 은퇴 후 삶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읽고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무 계획을 다시 점검한다면 그것이 곧 미래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일 겁니다.